삶의 황혼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젊은 시절,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넜던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땀과 눈물로 가족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은퇴라는 인생의 또 다른 문턱에 섰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40년의 미국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선택의 무게와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러 왔나 보네. 미국 집 팔아서 여기서 호의호식하려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만약 제 삶이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런 낭만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 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땅이고 모든 것이 익숙하며 나름의 정이 든 곳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곳을 떠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제가 꿈꾸던 평온한 노후는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제가 매달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1200불 남짓,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미국의 비싼 집 재산세를 내고 각종 보험료를 내고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차라도 한번 고장나거나 집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달은 곧바로 적자였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현실 앞에서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저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있고 주말마다 찾아가 마음의 위안을 얻던 한인 교회도 있었으니까요.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태로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 몸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일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쓸 수 없게 되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몇 시간의 검사와 치료 끝에 받아든 계산서 한 장. 거기에 찍힌 금액은 3,000불이 넘었습니다. 연금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그냥 끝이구나.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병원비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한국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40년의 세월,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 익숙한 거리와 풍경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은 제 삶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미련이 가득 담긴 짐 몇 개와 함께 한국 행편도 항공권 하나를 끊었습니다. 물론 불안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가는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연 누가 나를 반겨줄지, 혹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국에 남아도 버겁고 한국에 가도 버거울 거라면 적어도 마음 붙일 곳,
내 뿌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것이 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984년 제 나이 29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희망에 가득 찬 나이였죠. 아내와 어린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식구가 단출한 짐가방 몇 개를 들고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민 가방이라 불리던 커다란 트렁크에는 옷가지와 함께 희망 하나, 그리고 걱정 서너 개를 담아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가까이 정말 쉴 틈 없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캘리포니아 햇볕 아래 세차장에서 땀을 흘렸고, 밤에는 거대한 마트 바닥을 닦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말에는 한인 교회에 나가 봉사하며 고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이들 학비, 집 렌트비, 세금, 보험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쉰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무사히 대학에 보냈고 작은 집이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도 장만했습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던 날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로웠고 보이지 않는 차별에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정을 나눈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자 또 하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을 등지기로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매일 걷던 인도, 장을 보던 마트, 기도하던 교회,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삶과의 기나긴 이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홀로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것은 탑승 게이트가 아니라 저의 지나온 세월 같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그 생각만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몸이 기댈 곳, 마음이 쉴 곳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저에게 미국은 분명 고마운 땅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늙고 병든 제 몸과 지친 마음을 품어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인천공항에 내릴 때만 해도 이제 좀 편해지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여긴 내 나라이고 말이 통하고 무엇보다 병원비 걱정은 덜 할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고국 땅에 발을 딛고 살아보니 미국과는 또 다른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데 40년 가까이 떠나 있었다는 세월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외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속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랐습니다. 사람들의 걸음도, 쌩쌩 달리는 버스도, 심지어 사람들의 말의 속도마저도요. 미국에서의 여유로운 속도에 익숙해진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부담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그 한마디 말 속에는 돈은 좀 있으신가 보네. 여기서는 뭘 하시려고? 왜 다시 돌아왔을까? 와 같은 수많은 질문과 호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무언의 시선들이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미국식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 앞에서 몇 번이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보험 하나를 들려고 해도 휴대폰 하나를 개통하려고 해도 요구하는 서류는 왜 그리 많은지 그 복잡한 절차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서 옛 친구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락이 끊겼고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나이든 저에게 생각보다 더 외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초기화된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단지 귀국하면 모든 것이 쉬워질 거라는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남아 있었더라도 상황은 더 나빠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귀국이 곧 행복의 시작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의 삶 또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솔직히 버거웠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잠깐만 외출하고 돌아와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흐릿해진 눈으로는 작은 글씨를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허리가 쑤셔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미국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몸은 더 힘들고 현실은 팍팍한데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이사온 동네에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 하나가 아직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친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습니다. 어이, 이성갑, 너 미국서 돌아왔구나.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저를 끌고 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날 때면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평범한 한마디가 미국에서는 40년을 살아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존재를 알아봐주는 세상. 그것이 생각보다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동네의 작은 교회에도 나갑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목사님과 성도분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다 왔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저 새로운 동네 어르신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 잡는 데만 몇 주, 결과 하나 받아보는데도 큰 돈이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아프면 언제든 동네 병원에 걸어가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까지 타오는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전화하면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처에 사는 딸아이가 가끔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오고 재롱을 부리는 손주를 보여줍니다. 명절이면 흩어져 살던 식구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입니다. 그렇다고 매일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오르는 물가에 한숨이 나고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의 하루하루는 비록 버겁지만 덜 외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마치 칠순을 앞둔 나이에 사회초년생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되살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영주권자였다는 이유로 수많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훌쩍 넘게 걸렸습니다.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심지어 교통카드 사용법까지.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제게는 하나하나가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마치 20살 청년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미국의 생활 습관들이 한국에서는 종종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무심코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건넸다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웃에게 그건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닌데요 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저를 위축시키며 나는 아직 이곳에 어울리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새 출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된다. 나이 들어 적응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 천천히 이 땅에서의 걸음마를 다시 떼고 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귀국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라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준비 없이 귀국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생활이 힘드니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고 쉽게 말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의 물가와 병원비가 미국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면 이곳의 생활비도 만만치 않으며 의료비 역시 무조건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없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만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한국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철저하게 재정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 등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시스템은 미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은행 업무, 공공기관 이용, 모바일 인증 등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오랫동안 미국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준비입니다.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 실패해서 돌아온 거 아니냐?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 뭐하러 돌아왔겠어? 와 같은 말들을 은연중에 듣게 됩니다. 그 말들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단단한 확신과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국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길은 생각보다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성갑이 형, 돌아가 보니 어때? 우리도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데 솔직히 말해줘. 살만해. 그럴 때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합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어. 대신 외롭지는 않다. 40년의 이민 생활은 제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랑스러운 순간도 가슴 아픈 날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원하고 어디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싶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를 앞두고 혹은 점점 버거워지는 타국 생활에 지쳐 귀국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미국을 떠나는 것이 실패인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하루하루는 풍족하거나 여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딸아이에게서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와 있고, 동네를 산책하다 아는 이와 눈인사를 나누고, 시장에 가면 정겨운 우리말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저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디든 결국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평안이 늘